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우리돌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황일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형외과 중에서 무릎 관절과 어깨 관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정형외과는 척추, 사지, 그리고 부속기의 형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그리고 물리학적 방법으로 연구 보존하며 회복 발전시키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진료 분야는 척추 질환부터 인공관절, 근골격대 수술 및 스포츠 손상을 포함한 외상 전문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릎 및 어깨 관절 질환 중에서 첫 번째는 무릎의 진단과 치료 중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의 빈도는 여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50에서 75세 이상에서 여성분들에게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 손, 고관절 순으로 나타나는데 방사선 학적으로는 40세 이상에서 90%가 영상, 엑스레이상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30% 정도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공관절하는 빈도가 겨울철에 훨씬 더 많으며 특히 60세와 70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절의 미세 구조에서 잠시 살펴보면 혈관이 없으며 주로 물 분자와 같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힘의 분산, 마찰 감소, 충격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관절염의 병인이 생기는데 물리적이나 외상성 또는 염증성, 활동성, 대사성을 통해서 구조적 파괴가 되고 여기에서 치유와 파손 사이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더욱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이와 같이 연골 부분이 외상을 받거나 연골이 손상되면서 연골을 형성시키는 세포들은 점점 염증을 변화시키고 골세포들이 침범해서 골극이라는 뼈 조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이와 같고 정상은 이와 같은데 매끄러운 이 연골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실제 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열어보면 정상은 이렇게 매끄러운데 얼음보다 1000배 이상 매끄러운 이 연골이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골극이 이렇게 생겨 나오게 됩니다. 관절염의 정상은 추운 날, 특히 오늘처럼 비 오고 흐린 날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고 일어난다거나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심해지는 통증, 심한 경우에는 무릎에서 뼈소리가 나면서 보행 시 파행, 그러니까 걸을 때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관절이 변형되면서 오자다리라든가 굴곡 구축이 일어나면서 무릎 관절 운동 범위가 훨씬 줄어듭니다. 초기의 자각 증상은 증상이 있을 때 안정하고 쉼이 휴식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야지 진행을 막을 수 있음에도 무리한 일을 한다거나 오금 뒤가 땡기거나 일어나서 힘든데도 계속 일을 하시면 물이 차고 뚝 소리가 나면서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스스로 알고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절염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 진찰, 엑스레이 사진, 관절의 검사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확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의 한계는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 염증이 조금 있다, 관절염이 초기다, 약물,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이 된다, 여러 가지 일반 병원에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아직 물렁뼈가 남아있으니 괜찮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와 같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무릎 엑스레이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계속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는 MR을 찍으면 이렇게 염증물이 차고 있는 활액낭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엑스레이상에서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연골뼈가 손상되면서 골 안쪽으로 이렇게 골병이 드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다 보면 이렇게 콜라겐 주사도 놓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놓지만 결국에는 연골이 이렇게 깨져 나가고 이런 물질들이 자꾸 쌓이면 연골 이와 같은 얼음보다 1000배 미끄러운 부분들이 자꾸 손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안정이 중요하고요. 계속 불편할 경우에 이렇게 정밀 촬영을 찍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는 찍을 때 일어서서 찍는 경우도 있고 누워서 찍는 경우도 있고 앉아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일어서서 찍으면 이와 같이 공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실제 동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요즘은 서서 찍어보면 이렇게 앞 그림과 달리 이렇게 관절면이 붙어서 연골판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도 있고 조금 굽혀서 찍어보면 관절 후면까지도 얼마나 손상된가를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의 치료로는 스테로이드나 부신 호르몬 같은 약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 주사치료, 수술까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생활 운동 자세는 이와 같이 대퇴 앞쪽 근육을 사두근이라고 뒤에는 슬개근이라 하는데 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이와 같이 스쿼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앞에 우리 종지뼈라고 하는 슬개골과 대퇴 연골부가 자꾸 부딪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 슬개골하고 연골 대퇴부 사이에 이렇게 연골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고관절부터 무릎 밑에까지 붙어 있는 힘줄을 통해서 이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 처음에는 앞에 슬개골 앞쪽 종지부터 손상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스쿼트를 만회하게 되면 무릎 연골까지도 손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분인데 헬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띠 같은 게 계속 형성되면서 연골이 자꾸 이와 같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벗겨지면서 이걸 구획 중에서 내측에 있는 추벽이라는 인대 조직의 연장선인데 이게 연세가 들면서 없어져야 됨에도 자꾸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연골을 파손시킵니다. 그리고 50세 분들도 이렇게 연골이 깨져 나가서 자꾸 이렇게 끼이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끼이면서 자꾸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보존적 치료는 한계가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수술적 치료 중에서는 인공관절이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약물 치료는 아직 확실한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무릎의 휴식과 부종이나 계속 통증이 있으면 정밀 진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 중에서는 내시경을 통하거나 절골 교정술을 하거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심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50대 중반 이후에 그리고 60대 초반 내측만 인공관절, 65세 이상은 전체 인공관절 하는 게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관절 내시경은 이와 같이 무릎이나 어깨, 발목 등의 모든 관절의 소형 카메라로 관절 속을 확대하여 검사 및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관절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연골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연골이고 이 사이에 연골판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초기에는 효과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연골판이 수평으로 파열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절제를 해주면 축성 통증이 있을 때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연골판이 이와 같이 벗겨졌을 때는 봉합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행돼서 이와 같이 연골이 아예 노출되어서 연골이 다 까져버리고 안쪽 면과 같이 뼈가 노출됐을 때는 미세 천공술을 통해서 줄기세포가 나오게 해서 연골을 이렇게 1년 뒤면 어느 정도 재생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미세 천공술을 하거나 조직 이식을 해버리면 연골이 일부 섬유성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인대 추벽 부분을 잘라줘서 이렇게 덜 부딪히게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교정술은 무릎이 자꾸 O자처럼 굽어지니까 이거 정렬축을 맞추는 수술에 해당되고요. 인공관절은 심하게 다른 경우에
연골을 보형물로 치환해서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대표적인 수술입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무릎 O자다리가 펼 수도 있고 통증이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고, 요즘은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60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안쪽 면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서 자신의 인대와 연골 일부를 살려주면 추후에 재치환술을 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각도가 많이 휘거나 축성, 그러니까 우리 굴신 무릎이 많이 굽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아지면 안쪽 면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3에서 6개월은 정상적으로 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냉찜질이 도움이 되고요. 일상생활에 편안하게 돌아가시려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굽어지니까 이렇게 하이퍼플렉스라고 많이 굽어지는 형들도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굽히고 양반다리도 시켰지만 결국에는 오래 못 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굴곡이나 이런 거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정상으로 관절로 복귀시킬 수는 현재까지는 치료 방법이 명확히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체중 부하에 관절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의 조절과 적절한 근육 운동을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적절한 음식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평소에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2에서 9cm의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은 자기 골반에 있는 골수를 뽑아서 이렇게 연골 내로 뿌려주면 통증이 어느 정도 줄면서 한 1, 2년 정도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웃으면서 자신의 몸을 더 치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렇게 웃으면 혈압도 안정화되고 폐 속의 공기도 감소시키고 혈액 내의 산소화를 증가시키고요. 소화도 촉진시키고 근육에 산소도 공급하면서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증 물질도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약보다는 서로 도우면서 웃으시면 건강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논문이나 책에서도 효과적이죠. 특히 면역 반응이 요즘 중요해서 이러한 NK 세포라는 림프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세포들의 증가도 일으켜서 면역 반응을 훨씬 좋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웃으려고 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질환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와 같이 뼈가 얇은 견갑골인데 큰 동그란 상완골 뼈가 이렇게 크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절 와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젊을 때는 손상이 되면 팔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견갑골에 대한 운동이 자주 필요합니다. 이러한 견갑골 운동을 자주 해주셔야 팔이 120도에서 더 올라갈 때는 이러한 견갑골을 통해서만 팔을 더 위쪽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깨를 편다거나 5초나 10초 이상 너무 굽히지 말고 자꾸 이렇게 펴는 운동을 하시면 어깨에 도움이 됩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게 180도나 운동할 수 있으며 안정된 골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튼튼한 인대도 없고, 따라서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는 관절 와순 또는 이중 근육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동성이 떨어지면 오십견, 동결근이 오고요. 안정성이 떨어지면 탈구가 오고, 강도성이 약해지면 회전근개 파열, 평활성이 생기면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평소에 어깨 질환 관리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와 같이 힘줄이 이렇게 안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끊어진 게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요 봉우리 요걸 지나가게 되면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초기 1, 2cm 파열이 있을 때 봉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어깨 통증의 원인은 오십견이 많은 편이고요. 회전근개 파열, 이두박근 손상을 통해서 뽀빠이처럼 알통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석회성 건염으로 팔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막 동통으로 통해서 어깨와 목 사이가 불편할 때는 자주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 아니면 어깨 이렇게 펴주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을 구분해 주자면 오십견은 이와 같이 관절낭이 좁아지면서 팔이 굳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회전근개 손상은 힘줄이 손상됩니다. 관절낭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오십견 어깨 전체에 통증이 오면서 능동적인 또는 수동적인 누가 움직였을 때 관절 운동이 현저히 제한되는 것을 말하고 회전근개 파열은 보통 80에서 120도 정도에서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있으면서 점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옷을 입거나 할 때 특정한 각도에서 입기 힘드신 분 또는 지퍼처럼 점점 파열되기 때문에 점자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이완이 되어 있어야 되는 정상 관절과 달리 오십견, 동결근은 이와 같이 막이 두꺼워지면서 빨갛게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생기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염증들이 번지게 되고 추후에는 섬유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이 보통 1,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만나면 돌팔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중에 만나면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통증이 처음에 생기다가 점점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관절 운동이 점점 제한됩니다. 그 위에 다시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기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1,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평소 이런 동결근이나 이렇게 오십견의 진단을 받으면 이완 운동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상으로 보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처음에 따뜻하게 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다가 점점 강직이 오고요.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3달, 6달, 9달 지나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상은 1, 6개월에 통증이 제일 많고요. 강직은 통증은 줄면서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풀리기도 합니다. 주로 40, 50대에 많다고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보면 40대보다는 50대, 특히 60대에 많기 때문에 굳이 50대에 온다고 오십견이라기보다는 동결근이라 하거나 유착성 피막염이라 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 외에 동결근은 이렇게 야간에도 심할 수 있고 머리 빗질하거나 얼굴 씻기, 선반에 물건을 잡기가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치료 방법은 1, 2년 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심한 통증, 운동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전략상으로 3, 6개월경에 내시경을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통증 제한이 운동을 통해서 효과적이지만 40%에서는 완전한 운동 범위를 얻지 못한다는 게 5년, 7년 정도 지나면 나타나는 견해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볼 것은 이렇게 어깨 운동을 누워서 해주면 견갑골이 받쳐주기 때문에 좀 운동하기도 쉽고 팔을 올리기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먼저 초기에는 누워서 운동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런 봉이라든가 띠 아니면 공, 탁자 같은 걸 이용해서 아니면 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여유를 가지고 따뜻하게 하면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통증이 되면 이 막을 잘라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회전근개 질환은 충돌 증후군이 생기면서 그 다음으로 회전근개가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서 올릴 때 견봉 그러니까 어깨 위에 뼈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파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특히 아프고 전방 부위가 아프고요. 120도, 160도, 어떤 사람들은 80도 올리면서 아프다 하시고 어떨 때는 팔이 이렇게 오래되면 뚝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느낌이 나거나 수저들기도 힘들면 그때는 진행되기 때문에 정밀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다쳐서 파열되면서 어깨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가로 해보려면 이렇게 목과 어깨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근막 동층이 많기 때문에 마사지나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외측, 여기가 아플 때 진정한 어깨 아픈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근육이 실질적으로 거울을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힘줄 위쪽 극상근이라는 힘줄 중에서 위쪽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MRI상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구멍이 힘줄 요게 이렇게 바깥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파열된 걸 말하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다시 힘줄 밖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운동이 좋고요.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약물과 재활을 병행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주사요법이라든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가 심하지 않으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균형만 잘 맞추면 보존적 치료를 해도 크게 나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할 때도 손바닥을 바닥으로 해서 위로 올리는 것은 회전근개 파열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손바닥을 위로 해서 운동하신다거나 가슴을 쭉 펴서 5초나 10초 이상 적어도 6주나 3달 이상 근력 운동을 하시면 균형이 맞아지면 그대로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젊은 층이라든가 점점 나빠지는 현상들은 지퍼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찢어지면 더 크게 찢어지는 양상입니다. 이와 같이 연세가 70세 이상인 분인데 8개월 사이에 이렇게 관절면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힘줄이 파열되니까 특히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이와 같이 요 까만 것이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래 파열됐을 때 요 봉우리를 지나지 않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 시간을 끌게 되면 이와 같이 균형을 못 맞추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인공관절을 해줄 수밖에 없고 인공관절을 하면 2년 내에 80%가 미세한 어깨 뼈는 골절이 오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기 힘줄 파열이 있을 때 도움이 되고요. 관절경술이나 인공관절술에 대해 환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하고 계셔야지 추후에 더 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다 보면 더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평소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해도 사실은 5에서 40% 정도는 재파열이 오기 때문에 소파열이 있을 때 장기적인 면에서 호전은 있고요. 그리고 재파열이 오더라도 봉합을 해놓으면 지붕이 뚫렸을 때 천막을 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만 너무 근육 강직이 오지 않게 항상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고요. 수술을 하더라도 3개월간은 급작스러운 운동은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관절경으로 봉합해 볼 수도 있고 너무 많이 5cm 이상 파열된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지만 이렇게 관절경으로 이식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앞쪽 회전근개라는 안정화시키는 근육 중에 앞쪽이 이와 같이 파열된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서 자기 자리에 이렇게 붙여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개방해서 열어서 하기도 하고요. 관절경으로 하기도 하는데 심한 파열은 관절경의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딸려 올라가면 이와 같이 역행성 인공관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고주파, 저주파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평소에 물리치료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수술 후에는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사제 특히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한 2달 이분이 사용하셨는데 힘줄이 완전 8cm 파열이 온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 40대 남자인데 이와 같이 연골이 깨지면서 힘줄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가급적이면 자주 사용하시기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안쪽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조그맣게 보이지만 밖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구멍을 내기 때문에 수술한 곳에서는 더 손상을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타적으로 시간은 항상 유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분은 3개월 만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관절을 특히 고관절의 연골이 이렇게 빨리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걷지도 못하고 피가 나지도 않고 이렇게 인공관절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최근에는 어깨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우리 탯줄을 이용한다거나 PRP 나의 골수에서 뽑아서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하는 경향도 있고 또는 이렇게 힘줄을 이제 포기하고 인대를 이렇게 우리 장단지에서 끊어서 이렇게 이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즘 추세로는 이제 줄기세포로 가는 방향입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스테로이드는 1년에 3회 이상은 자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늦지 않게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스트레칭 하시고 꼭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다리 운동도 앉으셨을 때 조금씩 해주시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여유를 가지면서 웃으면서 사시면 평소에 더 건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